이번 개발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된 장미영입니다. 어, 사실 지금 이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세미나들은 표준 프레임워크의 컨트리뷰터가 되기 위해서 참석을 해보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컨트리뷰터, 컨트리뷰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컨트리뷰션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통은 지금 조금 전에도 이백행 리더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코드들을 직접 보고 실제로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진 그 코드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사실 컨트리뷰터가 실제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것들의 주요 활동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활동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사람들은 왜 컨트리뷰터가 되고 컨트리뷰션 활동들을 하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컨트리뷰션 활동을 하는 이유를 좀 이제 설명해 준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려고 컨트리뷰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참여를 하는 부분들을 컨트리뷰션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지금 같은 기술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적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 컨트리뷰션 활동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그거 외에 컨트리뷰션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나 봤더니 사실은 저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퇴근하고 이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 다 내가 프레임워크라는 거, 또 내가 또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자바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있다 보니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에 대한 비슷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또 컨트리뷰션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사실은 또 컨트리뷰션을 또 지금 저희가 깃허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거기서 서로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보고 내가 또 거기다가 피드백을 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 능력도 또 키우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희가 멘토링 활동도 하지만 내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이런 분야에서 꼭 내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사람들 그룹에서 멘토를 찾고 또 내가 가진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도 이런 컨트리뷰션 활동을 통해서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중에 저는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은 저희가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요청을 하거나 또 요청들이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실제로 구성된 내용 전부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다가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작은 변화라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픈소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활동을 통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내가 또다시 좀 스스로도 또 개발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고 사실은 마지막이 조금 더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원문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런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든 거를 공적인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실 회사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은 회사의 그런 업적에 좀 가려지게 되잖아요.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뭐를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이 만들어진 게 성과가 나오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또 내가 또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컨트리뷰션 활동을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컨트리뷰션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그런 소스 코드 수정만일 것이냐. 근데 사실은 소스 코드 수정만이 컨트리뷰션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컨트리뷰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카테고리를 좀 표현을 했는데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버그가 있으면 픽스를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넣거나, 리팩토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컨트리뷰션이겠죠. 어떤 소프트웨어에. 근데 그거 외에도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나 또 어떤 버전이나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수정하는 것. 그래서 컨트리뷰션의 30% 이상이 소스 코드 수정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소스 코드를 내려받고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이 소프트웨어를, 이 오픈 소스를 좀 더 쓰기 좋게 만들고 쓰기 편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 전부가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 말고 그러면 컨트리뷰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문서를 수정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라고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 파이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제 브라우저로 보이실까요? 지금은 그 발표 아, 자료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누르신 그, 거죠, 리더님? 네, 그러면 그냥 발표 자료로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실제로 요 깃허브인데 이 안에 보시면 여기에서 컨트리뷰션의 가이드를 컨트리뷰팅 할 수 있는 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뭔가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가이드를 읽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거나 어떤 새로운 뭐 리뷰를 했던 컨트리뷰션이거나 이런 모든 작업들이 컨트리뷰션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뒤에 보면 그래서 이 표준 프레임워크도 소스 코드를 실행 환경, 개발 환경, 뭐 공동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개발 가이드도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요 내용이고요. 실제 지금 깃허브에 원래 지금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 올라가 있는 깃허브 리파지토리 가보면 이가브 프레임 닥스라고 하는 리파지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리파지토리 이제 가서 보면 지금 프레임워크 가이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이드를 거기 써 놓으셨고, 그 가이드만 봐도 조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저기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개발 가이드가 표준 프레임워크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인지를 좀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형태인 실행 환경이 있고, 그리고 그 실행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환경도 있어요. 관리 환경이나 운영 환경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이나 실행 환경보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실행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통 컴포넌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전체 중에 실행 환경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쓰면 되는지 각각에 대한 가이드나 또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위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위키 가이드를 기존의 이제 위키 형태에서 좀 더 쓰기 편리한 형태로 변형을 하고 또 기존에 또 저희가 버전별로 개발 가이드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컨트리뷰션 하면 됩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가이드는 실제로 보시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전체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개발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메뉴가 있고 이 개발 가이드는 아까 말했던 실행 환경, 개발 환경, 또 게팅 스타티드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이 형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눌러보시면 그중에 이제 실행 환경 가이드는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에 나왔던 예전 버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버전별로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요즘 많이 보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여기 위키, 도쿄 위키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버전마다 이렇게 버전별로 이제 가이드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형태를 이제는 조금 변형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변형하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 할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사용하는 그런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컨트리뷰션의 한 패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가이드, 지금까지 개발 가이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뭐 나쁘진 않지만 실제로 이걸 여러 사람이 같이 본다거나 좀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기존 버전과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뭐 적은 인원이 많은 내용을 수정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예전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개발되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정된 부분만 조금 보완되는 형태가 됐는데 이걸 조금 더 다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다 마크다운 형태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개발하는 것을 하게 될 거냐, 변형하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이 컨트리뷰션을 왜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컨트리뷰션이 이제 어떻게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컨트리뷰션을 하려면 좀 이제 어떤 환경이 돼야 될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지금 이 컨트리뷰션 피스를 만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필요에 의한 부분들도 그렇고 조금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 패스에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실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부분은 잘하시는 분들은 보고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내가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정도라고 하면 내가 이 코드를 과연 수정하는 게 맞을까? 이게 수정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컨트리뷰션을 하기에 좀 주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개발 가이드를 전환 및 개선하는 부분은 누구나 표준 프레임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표준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이해하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설명이 됐을 수 있지만 조금 기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하려면 저희가 일단 GitHub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GitHub에 접근하는 내용이 아주 처음이라고 하면 GitHub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itHub 주소를 이 사이트를 통해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계정이 있어야 로그인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제 GitHub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 가이드를 만들어 뒀고요. 사실 또 요즘 개발자분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리파지토리 내에 감사합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리파지토리에 이가구 프레임워크 박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할 곳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리파지토리에다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컨트리뷰션이라는 브랜치를 이미 만들어 두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PR을 올려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포크를 미리 해서 내 걸로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리파지토리에 접근한 다음에 포크라는 메뉴를 통해서 포크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 계정으로 컨트리뷰션의 그 브랜치가 이제 카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접근을 했고, 내 리파지토리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환경, 뭔가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클립스를 통해서도 이런 과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여러 가지 뭐 프론트나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VS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VS 코드에는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좀 사용하기 편리해서 이번에는 VS 코드를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S 코드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비용 없이. 그래서 여기 제가 올려놓은 링크에서 내가 맞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설치를 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압축 해제를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해제를 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스크린샷을 미리 떴는데 아까 그 저희 포크한 환경에서 그 실제 로컬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클론이라고 하는 복사를 해서 두면 아까 봤던 그 리파지토리 내에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봤던 도쿄유키의 구조대로 이렇게 화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 내에 베이직 레이어라든지, 배치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또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그리고 파운데이션 레이어,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카테고리로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지금 봤던 도큐 위키를 마크다운 문서로 M.MD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마크다운 문서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제가 마크다운 문서를 지금 저희가 깃허브에서 오늘 보셨던 내용들도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 이거를 VS 코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려면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 마크다운 올인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나는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화면을 아까 한 프로그램만 쉐어를 해서 쉐어를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잠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컨트리뷰팅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안에 문서들도 마크다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개발하게 될지 이런 이제 룰을 두고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프레임워크 내에 표준 프레임워크 이가브 닥스라고 하는 리파지토리가 되고 이 닥스 안에 기본적으로 요것도 파일로 보면 리드미.md 파일이에요. 리드미 MD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는 지금 원래 도쿄 위키로 가이드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관적인 마크다운 문서로 변환하여 이제 저희 컨트리뷰션 받기 위해 생성이 됐다. 이 저장소는. 그래서 이제 사실 보다 쉽게 접근하고 공동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실행 환경을 문서로 한정해서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문서 구조, 클론을 받게 되면 문서 구조가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개발 가이드를 보게 되면 제가 링크를 올려볼게요. 지금 개발 가이드가 이제 좀 크게 보이실 텐데, 이제 실행 환경 소개, 이제 오버뷰가 되겠죠. 오버뷰가 있고, 그 다음 공통 기반이 저희가 파운데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파운데이션 레이어에 IOC 컨테이너, AOP, 리소스, 스프링 익스프레션,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가 있고,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링크 형태로 가이드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구조에 맞게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실 것 같은데 실제 프로젝트를 이제 클론을 받게 되면 이게 유사하게 레이어가 제가 파운데이션 레이어라고 했던 부분, 파운데이션의 코어,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들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 각각 중에 지금 이 부분이 리드미가 좀 전에 보셨던 리드미 파일이고 이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 마크다운 그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문법을 조금 알아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문법대로 이제 뭐 헤드라인 1, 2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요거를 아까 제가 설치했던 네. 제가 요걸 올인원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면 요 리드미 파일에서 이제 오픈 뷰라고 프리뷰라고 하면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이 문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하면 화면을 좀 하얗게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깃허브나 위키가이드에서 좀 보기 편안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바꾸고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프로젝트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큐기에 있는 내용을 마크다운 문서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방법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배치라는 부분, 배치 레이어에 인트로 MD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인트로 MD 파일을 조금 모디파이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 내려받으시면 배치 실행 환경 소개라고 이제 큰 헤드라인만 있을 거예요. 요거를 아까 말했듯이 프리뷰를 보면 배치 실행 환경 소개는 제일 큰 제목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개요는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일반 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뷰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프리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도큐필이 되어 있는 모든 이 화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배치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배치 레이어에 배치 실행 환경 소개가 아까 제가 봤던 intro.md가 되고 배치 실행 환경 소개에 보면 개요, 목표, 실행 환경 수행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실행 환경의 런티어, 잡티어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포맷을 이제 저희가 마크다운 포맷으로 맞춰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옮겨오시고 옮겨오다 보면 사실 나는 배치는 그동안 스프링 배치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가이드를 옮겨오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겠고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좀 알겠고 옮겨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배치도 스프링 배치도 표준 프레임워크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어 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현행화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수정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든 이 마크다운 문서들이 어떻게 쓰일 건지 문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센터에서는 지금 개선된 그런 개발 가이드를 아까 저희 소개의 헤드라인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다큐 문서에 나왔던 것처럼 잠시만요. 음, 너무 많은 창을 제가 열어놨네요. 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기반을 만드는 거라서 이 기반이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많은 개선 내용을 넣어두면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처음에 표준 프레임워크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배치나 뭐 다른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봐야 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지금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된 내용을 수용해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실제 여기 가이드를 보고 이 큰 레벨들을 맞추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실제 아까 봤던 이 화면들의 레벨링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요 화면 위키 위에 보면 위키 중간중간마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 이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미지들의 위치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제가 이미지스 배치 프로세스.pmg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여기다 넣어뒀으면 좋겠지만 자동 전환이 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저희가 내가 이 intro.md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md 파일을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다가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저장해서 이렇게 요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스 밑에 이름을 이렇게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을 저장을 하게 되면 요 intro.md 파일 밑에 이미지스 밑에 요 페이지를 이런 형태의 문법을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사무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부분들을 뭐 참고할 자료가 없냐. 그래서 사실 센터에서 미리 이 IOC 파운데이션 레이어 코어 쪽은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기 코드 라인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 문서 구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 페이지 내에서 큰 카테고리별로 파일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만들었는지를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발 가이드 컨트리뷰션에서 시상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마크다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더 좋은 에디터를 쓰면 내가 모든 신텍스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지금 여기 자체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개발 가이드를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 때 이 정도는 이제 규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템플릿을 미리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봤던 전체 문서 제목, 그다음에 개요, 그리고 주요 개념 이 부분들은 실제로 도쿄위키 가이드를 보시면 아까 큰 헤드라인, 뭐 박스에 들어있는 헤드라인 이런 부분들로 이제 참고가 되고요. 그리고 관련 문서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링크를 주면 되고 이미지도 제가 예시로 하나 넣어드렸고 또 이미지나 다른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코어 쪽에 가서 보시면 예시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헤더는 이제 이 샵을 가지고 이제 제일 큰 제목, 두 번째 제목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개요는 이 문서가 사실 이제 개요를 기존의 개요 문장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서의 목적, 중요성, 다룰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또 그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주요 개념은 주요 개념 쪽에다 표시를 하고 또 외부 문서 같은 부분도 사실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된 문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나은 문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링크를 여기다 넣고 하면 됩니다. 규칙 자체는 이제 파일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 그 큰 제목 있잖아요. 아까 그 가이드에 봤던 링크 제목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제목이라든지 혹은 저 링크 외에 내가 새로운 그 가이드를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고 링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도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왔는데요. 하위에 이미지스 폴더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미지 설명하고 이미지 파일 경로를 여기 앞에 느낌표를 쓰고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문서에 인클루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코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감싸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외부 링크는 절대 경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문장 구성에 대한 약간 그라운드 룰 같은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문서다 보니까 이제 문체 자체가 뭐 너무 나만의 문체를 쓰기보다는 이제 공식 문체를 좀 사용하고 기술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후의 문서 내용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첫 사용할 때 정의를 해두면 좋고요. 또 문장 자체도 지금 이제 뭔가를 제공하는 고 설명하는 문장들을 이제 격식을 좀 차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데서도 이제 위키 가이드 쓸 때 보니까 이런 룰들이 많던데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뭔가를 따라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 용어 자체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일한 언어를 쓰고 가능한 이제 처음 나오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첫 사용 시에 정의를 해주면 좋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이런 예시랑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들이 이제 샘플 문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내가 마크다운을 처음 써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링크를 통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시들이 있고 사실 조금 뭐 추가적인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지 않고 따닥따닥 붙여서 이렇게 줄을 쓰게 되면 나중에 보는데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기 좀 더 나은 팁들이 있으니까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번 컨트리뷰션은 이제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뭔가를 사실은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기술을 설명하거나 남에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이제 남들에게 알려주고, 또 컨트리뷰션을 해서 컨트리뷰터도 돼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